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가장 빠르게 영상을 시청하세요. 맥켄지 루크 사건, 아름다운 대학생 슈가 베이비 실종 사건. 데이트 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찾고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일부 젊은 여성들은 고의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앱을 이용하며 슈가 데디와 슈가 베이비 관계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유타 대학교의 여대생 맥켄지 루크가 가짜 슈가 데디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미국 법조계와 젊은 세대에게 이 연애 방식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맥켄지 루크세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유타 대학교에서 동물학과 초급 간호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맥켄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엘세 군도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운이 좋았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딸로서 맥켄지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성장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외모와 친화적인 성격 덕분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맥켄지는 다양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솔트레이크 시티의 유명 생물학 실험 회사에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 첫 직장을 통해 맥켄지는 자신의 미래 직업 방향을 어느 정도 확정지었습니다. 대학교 상담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2020년 5월 졸업 후 곧바로 보건과학 분야에서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개인적인 계획들은 그녀가 자신의 기이한 취미를 무모하게 쫓아가지 않았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학생 여느 또래들과 달리 맥켄지는 학교 내 또래 남학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짝사랑하며 열렬히 구애했지만 맥켄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에게 매력적인 남성은 나이가 많고 삶의 경험이 풍부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여러 계정을 개설해 슈가 데디를 찾으며 자신을 정통 슈가 베이비라고 자칭하며 애정이나 성관계를 대가로 선물과 돈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유능하며 부유한 여성이 단지 취미로 슈가 데디를 찾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학비와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여대생들이 슈가 데디와 슈가 베이비 관계에 뛰어들고 있지만 맥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슈가 데디를 원했습니다. 맥켄지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Seeking Arrangement와 Tinder 같은 온라인 데이트 앱을 매우 즐겼으며 그곳에서 최소 2명의 슈가 데디를 만나 그녀를 후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맥켄지는 자신의 여러 계정을 통해 슈가 베이비로서의 화려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빠르게 슈가 데디를 찾는 법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이익관계의 연애가 맥켄지에게 많은 흥미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오후 맥켄지의 가족은 그녀의 실종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의 첫 번째 징후는 여대생이 대학 중간고사에 갑작스럽게 불참한 것과 2019년 6월 7일 캘리포니아에서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놓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맥켄지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아무도 그녀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맥켄지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 그녀가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 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솔트레이크 국제공항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맥켄지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비행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으며 공항에서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행선지는 그녀의 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이른 아침, 맥켄지는 솔트레이크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은 그녀가 공항에서 자신의 짐을 찾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맥켄지는 흰색 후드 스웨터, 높게 묶은 머리, 검은색 바지와 샌들을 신은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을 찾은 후에도 맥켄지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40분경 그녀는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 솔트레이크시티 북쪽에 위치한 해치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후 리프트 운전사는 맥켄지가 다른 차량으로 갈아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맥켄지를 데려간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묻자 운전사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낯선 사람이 맥켄지를 데려간 것이 실종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녀의 친한 친구들에게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맥켄지와 유타 대학교 여학생 클럽에서 친분이 있었던 케네디 스토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맥켄지는 혼자 여행을 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녀가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늦은 시간에 누구를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경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실종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맥켄지의 데이트 앱 메시지를 조사하던 중 당국은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맥켄지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부유한 슈가 데디들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목록 중 한 명의 집 주소가 맥켄지가 실종된 솔트레이크시티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종 장소와 일치하는 슈가 데디의 계정은 아요올라 아자이 3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던 신분 도용이라는 책을 쓴 젊은 소설가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아자이는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후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작가라는 명성을 가진 그였지만 그의 과거는 그가 쓴 글의 아름다운 문장들과는 전혀 다른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켄지와 마찬가지로 아자이도 유타 대학교에 다녔지만 학생 시절부터 학교의 많은 규칙을 위반하며 자주 기숙사 감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2년에는 같은 반 친구의 아이패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미국 비자와 관련된 문제까지 겹쳐 2015년까지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학교로 복귀한 아자이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끝내 졸업하지 못했다. 학업을 끝마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자이는 다시 한번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책을 집필하는 동시에 미 육군 방위군에서 IT 직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자이와 맥켄지는 2018년 초에 데이팅 웹사이트인 Seeking Arrangement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사이트는 슈가데디와 슈가베이비가 서로를 찾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맥켄지와 관계를 맺고 있던 아자이는 그와 동시에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도 접근했다. 2018년 3월 10일 아자이는 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아자이는 갑자기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그는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물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더불어 노스로건 경찰서에 따르면 아자이는 2014년 보고된 또 다른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은 적이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게다가 그의 전 부인은 아자이가 이혼을 요구하는 그녀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맥켄지의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아자이를 지목하고 그의 집을 급습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집 안에서 맥켄지의 소지품과 함께 뒷마당에 묻혀있는 정체불명의 유골 일부를 발견했다. 당시에는 법의학 조사를 통해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자이는 곧바로 맥켄지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사실 아자이는 처음 맥켄지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경찰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답하며 끔찍한 진술을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쇄살인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후 집필할 소설에 사실적인 영감을 얻고 싶었다고 밝혔다. 맥켄지를 속이기 위해 아자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맥켄지가 순진하고 슈가데디를 찾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그는
자신이 이상적인 슈가데디인 척하며 그녀의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맥켄지를 공원에서 집으로 데려오기 전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꺼 그녀의 출입 흔적이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잠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양딸처럼 대했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계획한 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처음에 그는 맥켄지를 속이기 위해 더 큰 스릴을 느끼게 해주겠다며 밧줄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맥켄지의 손과 발을 묶은 후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맥켄지가 흐느끼며 울고 계속해서 발버둥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맥켄지가 숨을 멈추지 않자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꺼내 목에 감고 강하게 졸라 그녀의 몸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 후 그는 맥켄지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그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뒷마당에서 불태웠다. 시신이 불에 탄 후 그는 2019년 6월 25일 로건 협곡의 얕은 무덤에 그녀의 유골을 묻었다. 사건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보였던지 1년 후인 2020년 10월 7일 마침내 맥켄지 루크의 실종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밝혀졌다. 그날 법정에서 아자이는 2가지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첫 번째는 1급 살인 혐의, 두 번째는 3급 인체 훼손 혐의였다. 3번의 예비 심리를 거친 후 베니스 트레저 카운티의 판사는 아자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아자이는 재판부와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 참석한 카운티 검사 심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자이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가족 측에선 맥켄지의 부모가 법정에서 아자이의 범행 과정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거의 쓰러질 뻔했다. 맥켄지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은 착각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와 함께 자라온 맥켄지의 남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아요. 절대 깨어날 수 없는 꿈이에요. 내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 괴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 제 인생에서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비극은 끝났고 사건도 종결되어 남겨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돈과 탐욕스러운 감정이 한때 밝은 미래가 기대되던 여대생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이 사건은 물질적 욕심과 허영심에 빠져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저버리는 젊은 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으로 남았다.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의 교환과 거래가 얼마나 하찮고 값싼 것이었는지를.